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기는커녕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심한 듯 자기 할 말만 하고 남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 과한 친절은 기본이 아니라 호구가 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처음엔 고마움을 받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친절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친절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호의에도 감사를 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런 반응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후배들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사줍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와, 선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죠. 하지만 몇 번 반복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선배가 사는 거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엔 감동받던 후배가 이제는 당신이 안 사주면 오늘은 왜 안 사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절이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은 회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선물을 챙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무 고마워 라며 감동을 받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올해는 뭐 해왔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물을 안 가져가면 올해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라며 서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는 한 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수능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만 반복되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법칙이죠. 처음엔 한 번 도와주면 감사입니다. 2번 도와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3번 도와주면 이제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안 도와주면 왜 안 해줘 라는 원망이 돌아옵니다. 처음엔 호의였던 것이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배려하면 착한 사람이지만 계속 배려하면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무심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친절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친절을 선물처럼 줘라. 선물은 특별한 날에 주어야 값집니다. 매일 주는 선물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진심으로 필요로 할 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호의에는 한계를 둬라. 한 번 도와주더라도 늘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습관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때로는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나를 먼저 챙겨라. 내가 힘들고 지칠 정도로 남을 챙기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지치면 결국 상대를 향한 친절도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돌보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이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친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한 번 잘해주면 감사지만 계속 잘해주면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친절을 베풀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공짜로 여기지 않도록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절 때문에 손해만 보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친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이유, 친절한 사람은 노를 못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정작 내 할 일을 미뤄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당신, 혹시 손해보고 있지는 않나요? 친절한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가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일정이나 감정보다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먼저 걱정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이 몰립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하는 사람이야. 직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신 이 서류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나는 원래 할 일이 많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도 똑같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니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 거절했더니 오히려 나를 쪼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내가 거절하는 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째, 짧고 단호하게 말하라.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힘들겠어.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라. 내가 바빠서,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대신 안 돼, 어려워 라고 짧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라. 나는 도와주기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무조건 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너무 친절하게 거절하지 마라. 너무 미안한데, 정말 돕고 싶은데,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부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안 돼, 힘들어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관계는 예스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도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노를 말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지키는 노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나는 상대를 위해 늘 잘해주고 먼저 연락하는데 정작 상대는 점점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은 물건은 쉽게 잃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산 물건은 아껴 씁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늘 먼저 안부를 묻고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 대해도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접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직장에서 늘 먼저 돕는 사람은 결국 일을 더 떠맡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연락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연애에서도 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빨리 질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상대는 더 노력하게 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려보세요. 상대가 나를 배려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친절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세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걸 멈춰보세요. 내가 먼저 배려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두지 마세요. 친절도 가끔 해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당신의 친절이 너무 흔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기다리게 만드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 이유, 좋은 사람이 아닌 편한 사람이 된다. 당신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그냥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한 걸음 양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처럼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냥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언제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호의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작은 도움을 주면 사람들이 감사해 합니다.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잘 해결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당연하게 추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건 원래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모임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역할은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장소 정해주겠지. 왜 이번에는 연락 안 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이 한번 연락을 쉬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는 먼저 연락해 올까요? 내가 가족 모임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게 될까요? 한 번쯤은 일부러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정말로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당신이 해왔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꾸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기로 해요. 다섯 번째 이유, 나를 소중히 해야
남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왜 가끔 외롭고 서운할까요?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만 남아야 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너무 오래 남만 챙기느라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차갑게 살아야 하나요? 다정한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기에 관계가 유지되고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다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을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다정함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는 길이 됩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다치면서도 상대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이제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느라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만 따뜻하세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아껴주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세요. 친절한 사람이 인정받고 더 잘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친절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친절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그 친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친절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하는 친절은 약점이 됩니다. 친절이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상처 입히는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친절,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친절, 그런 친절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